진료실 분위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분들이 의사가 권유하는 치료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치료 결정에 참여하는 환자가 많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성윤경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대표되는 류마티스 질환은 평생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입니다. 질병 경과도 격렬해 단순한 염증뿐 아니라 관절과 뼈의 변형, 주요 장기 손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최선의 치료제를 선택하더라도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흔해서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약은 항진된 자가 면역을 조절하여 정상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효과가 좋은 약이라도 일부 환자에는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환자별로 다양한 약제와 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제를 선택할 때에는 효과, 부작용, 약제별 비용, 투여 방법뿐 아니라 왜 이 약제를 권고하는지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모든 선택지를 알고 스스로 치료를 선택해야 약제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고 치료에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환자와 의사가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의 선을 반영해서 함께 결정하는 과정을 공유 의사결정이라 하는데 류마티스 질환에서는 이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공유의사결정은 질환별로 다양한 모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는 이해하기 어렵고 고가인 경우가 많아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고 후 환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 논의입니다. 이것은 팀 논의라고도 하는데 환자와 의사가 하나의 팀으로서 치료를 함께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치료를 결정할 때는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뜻을 존중하는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진료 문화는 짧은 진료 그리고 의사에게 편중된 정보 편중으로 인해서 환자는 치료 결정을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환자와 의사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임을 설명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공유 의사결정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옵션 논의 단계입니다. 옵션 논의 단계는 현재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가능한 여러 치료 선택지와 각각의 효과, 부작용, 불편함, 비용 등을 설명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선택지가 될 수 있어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의 변화까지 안내해서 환자분이 스스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정 논의 단계입니다. 환자분이 충분히 고민해서 자신의 선호를 정리하고 의료진과 함께 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현재도 유사한 과정이 진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는 이를 체계화하고 개발된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한다는 점이 기존 진료와 다릅니다. 효율적 이해와 의사소통을 위해서 인쇄물이나 영상물, 또 온라인 교재,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일상 진료와 비교하여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직 척추염에서는 염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와 소분자 억제제가 개발되어서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제 종류, 투여 방법, 부작용 등이 다양해서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연구는 이런 약제 선택 상황에서 공유 의사결정 과정을 적용했을 때 환자분들의 치료 만족도가 향상되는지 검증하고자 합니다. 국내 진료 환경에 맞는 공유 의사결정 모형과 체계적으로 개발된 설명 자료인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인공지능 기반 챗봇을 활용해서 약제에 대한 우려와 선호 파악 효과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공유 의사결정을 통해 환자는 치료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진료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진도 환자의 선호를 파악해 약제 순응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치료 변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실제 임상에 활용되어 환자의 선택과 가치를 존중하는 진료 문화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자, 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 개발 및 실증 연구를 위한 길잡이. 이 교육 영상은 의료진과 연구 참여자를 위한 연구 길잡이입니다.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 의사결정이란 무엇일까요? 공유 의사결정이란 환자와 의료진이 이용 가능한 최신의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를 반영하여 치료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실증 연구의 목적. 이러한 공유 의사결정 과정을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하여 타당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류마티스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스스로 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실증 연구 참여 기관. 전국 13개의 병원이 실증 연구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실증 연구 소개. 환자와 공유 의사결정을 통한 약제 선택 시 일상진료, 의사결정 지원 도구만,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도구와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하여 선택하는 것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세 가지 서로 다른 약제 선택 방법은 공유 의사결정의 효과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 배정군 안내. 연구에 포함되는 군은 총 3군이며 각 군에 따라 적용되는 공유 의사결정 방법이 다릅니다. 일상진료군은 일상진료가 적용되고, 시험군 1은 의사결정 지원 도구만, 시험군 2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하여 약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군이 나누어 진행됩니다. 방문 일정 안내. 연구의 방문 일정은 모든 군에서 연구 등록, 4주 방문, 12주 방문 총 3번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연구 등록 시에 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며 각 방문에서 질병 활성도 측정 및 설문지 작성 등을 진행합니다. 교육 이수의 중요성. 공유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그 개념과 방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우선 환자 교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연구 등록 시점에 모든 군 공통교육인 연구를 위한 길잡이를 듣고 해당하는 군의 연구 절차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의료진 교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의료진은 교육 플랫폼에 회원 가입하여 의료진 대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군의 의료진은 공유 의사결정의 연구진 공통교육을 이수하고 각 군별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군 2에 배정이 되었다면 공유 의사결정의 연구진 공통교육과 시험군 2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특히 환자에게 의사결정 지원 도구와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을 적용할 때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험군 1, 그리고 시험군 2 의료진은 반드시 교육을 통해 활용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각 군별 연구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